안녕하세요, 학신입니다. 구독자 공부 종목 23년 5월 네 번째 간단 서칭 종목으로 명신산업을 저번에도 한번 봤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 근데 한 번 더 얘기를 했으니까 한 번 더 보지 뭐. 그때도 못 봤는데 지금도 못 볼 수도 있지만 또 못 볼 수도 있겠지. 자, 명신산업 2만원, 시가총액이 1조 800억짜리 1조 800억이면 주식수가 5,200만 주. 그 매출액은 1조 5천억을 올리는 회사고 영업이익은 1,200억이라 영업이익률이 8.347%, 부채율은 142%, EPS는 1,600원이라서 PER이 12배가 나오는 회사. 이 뭐하는 회사였더라? 기억이 안 나는데 눌려보자. 자, 3개월 차트, 1년 차트, 3년 차트, 5년 차트. 아니 2020년에 상장했네. 13,000원에 최저가 13,000이 아니고 이때 18,000 얼마에 상장했다 맞지? 이래서 지금 지자리 찾아왔네. 보통 상장하고 한 1, 2년 정도 3년 정도 지나면은 그때부터 이제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가치를 인정받는다라고 하는 말도 있잖아. 그럼 이거는 우상향이라 보기 힘들고 지금이 적정한 가격이라고 볼 수 있는, 지금부터가 시작이라 보는 가운데서 보면 되겠다 맞지? 시총 1조짜리 뉴스 뭐하는 회사인데 기억도 안 난다 이거. 전기차 협력, 자회사 채무보증 결정, 저끼리 채무보증을 샀다는 거지. 전기차 사로잡은 명신산업, 3분기 지난해 영업, 4분기 손익구조, 사회이사 자진사임, 전기차 협력사 명신산업 최대 실적 보인다. 이것밖에 없잖아. 뭐 얘들이 뭐 특별한 뭐 이렇게 되나 이거 뭐 기술을 해서 이 회사밖에 없다. 자동차 부품 무슨 핫스탬핑 공법을 경량화된 차체 만드는, 뼈대 만드는, 배터리 수명을 길게 유지해야 되는 전기차 사제 시장에 필수적이다. 기존 T사 테슬라겠지. 글로벌 매출 비중은 70%에 달한다. 그러니까 테슬라에 납품하는 뼈대를 공급하는 회사. 자, 뭐 이게 테슬라 때문에 올라온 거 아니야? 그러면 투자자별 매매 동향 보자. 자, 외국인은 그 10% 올랐네. 12년. 그러니까 이래 10% 오르니까 이제 눈이 확 띄고 막 그런 거겠지. 기존에는 뭐 6% 떨어지고 맞지. 자, 봐봐. 외국인이 3.94%, 3.91%, 4월 13일에는 4.4%였어요. 중간에 팔았다라는 거예요. 팔았다가 이제 이때 이제 또 사고 치고 빠지고 하는 그런 상황이지. 기관도 사고. 이때 뉴스 뭐 나왔지? 5월 12일 뉴스. 명신산업. 5월 10일. 요때네. 글로벌 최대 실적 보인다. 이런 뉴스 터지고 그러니까 이제 외국 그 기관들이 사기 시작했는 모양이 나왔지. 대충 보면은. 저 그러면은 다시 한번 보면은 6개월 사이에서도 외국인은 크게 팔았던 적이 있고, 10페이지 볼까? 10페이지 22년 7월에는 2.95%에서 지금 3.91%, 1%가 상승. 작년 7월보다 지금 한 1%가 외국인이 샀다. 요 정도. 자, 이거 뭐 하는 회사인지는 기억도 안 난다. 명신산업은 주가가 그 운수장비 말고는 코스피 대비해서 비슷하게 간다. MS 오토텍이 45% 지분, 국민연금이 7% 지분, 핫스탬핑 공법으로 만든 차체 부품 업체에 납품하는 주요 사업, 그 테슬라 이런 데도 납품한다. 글로벌 전기차 업체의 1차 납품 업체 이렇게 있다. 재무, 얘들이 20년에 상장했잖아. 20 이거 안 나오네. 20년에 상장했고 그 전에는 18년 3,400, 7,700, 8천억, 1조 1천억, 1조 5천억. 그러니까 이게 테슬라의 언제 납품했지? 2022년 12월에 체결했는 거야. 언제? 그건 전자공시 한번 볼까? 그러니까 매출은 꾸준히, 만약에 테슬라에 납품했다 하면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중인데, EPS를 한번 보자. EPS 주당 순이익도 80원, 900원, 900원, 1600원. 요때는 뭐 돈을 확 썼는가 보네. 단기 순이익 이렇게. 얘들은 부채도 튼튼한 이자 발생 부채가 2,800억. 그 부채 비율이 142%. 크게 뭐 이 정도는 나오는 회사니까 우리가 100% 미만만 보다가 맞지. 그리고 주식수는 2,300만 주에서 5,200만 주로 많이 풀어놨고 2020년 상장했으니까 2020년에 상장하면서 4천만 주가 되고 다시 이제 그게 주식수고
120만 주가 그 자본으로 들어오면서 주식수 5% 난 것 같다. 자본 한번 볼까? 자본금이 198에서 262억 한 70억 정도가 64억 정도가 64억 정도가 이제 그 자본금으로 주식수만큼 들어온 거다 맞지? 그러다 보니까네 이게 재무로는 문제가 없다. 재무로는 그러면 이 회사의 사업 비즈니스 모델을 봐야 되는데 그거 보려고 그러면 회사를 봐야 되는데 이 정도로는 내 눈에 안 찬다 이거지. 중요한 거는 이 껍데기 만드는 거 뭐 모타도 아니고 자동차 껍데기 차체 부품 현대 기아차 외 30% 차체 부품 글로벌 전기차 테슬라겠지. 연구비도 봐라 7억밖에 안 쓴다. 7억밖에. 평균 건설 연수 8년. 전환사채 전환됐다라는 거고 시먼기 차 상수 시먼테크가 지분 100% 자산이 1800억짜리 1600억짜리 600억짜리 2300억짜리 시먼 중국 공장이 이거는 미국 공장이네. 시먼테크 2900억짜리 중국 공장. 그리고 여기 어디야? 시먼 NA는 어디야? 여기에 공장이 있다. 중국 공장이 그 2200억에서 한 3000억 조금 못 되는 게 중국 공장에서 생산되는 거고. 근데 중국하고 우리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잖아. 이제 안 좋잖아. 참 애매하다. 요거만 봐도 경주시에 있는 홈페이지 한번 눌러보자. MS 오토텍 명신산업 이런 식으로 핫스탬핑 공법으로 만드는 자동차 부품 여기 이렇게 핫스탬핑 어떤 식으로 되는 건데 이게 붕 들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경량화 이게 단단한 것들 다 잡았단 말인 거지. 자 최고의 가치를 만든다. 명신 서비스 요런 껍데기 만드는 회사 껍데기 R&D 센터가 7억밖에 투자를 안 하는데 뭐 제품 개요. 자 봐봐. 명신사 핫스탬핑 공정을 자체 부품으로 하여 도어, 후드, 외환, 바디인 화이트 부분에 접종한다. 이런 것들 실링, 프론트, 대시, 크로스, 뭐 사이드, 뭐 밑에 실, 뭐 이거 있잖아.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다. 얘들이 하는 게 폴랭크를 투입하면 편편한 거를 우리가 찍어가지고 급속 가열 방식을 하면서 이게 뭐 또 뭐 자르고 뭐 붙이고 막 이런 거 개념이지. 성형하고 그래서 완제품을 만들어내는 전기 제어 기술을 통한 950도 이상 고열로 핫스탬핑 양산 라인 특징 7단 가열 뭐 생산성 30% 향상 서랍식 다단 가열 생산 비용 절감 이런 것들이 얘들이 이제 내세우는 기준. IR 자료시 얘들 IR 그거 회사 거 있으면은 IR부 22년 IR부 이거 한번 보자. 그러면 22년 이거 한번 될까요? 맞지? 명식 22년 거 21년 거 22년 거 22년. 자 회사 소개. 자 보자. 82년에 설립해서 천북 공장 손자 회사 중국 공장 미국 텍사스 현지 법인 21년에 설립 직원 165명 이렇게 있는 시먼이 MS 오토텍을 가지고 MS 오토텍이 명신산업이 뭐 상숙 시먼 이제 중국 공장 미국 공장 이런 거 MS 오토텍이 인도 브라질 지분도 명신 이렇게 가지고 있는 하여튼 이렇게 돼 있는. 자 주요 사업은 아까 전에 봤던 것들 기존보다 강도가 3배 이상 증가된다 하네. 핫스탬핑 방법이. 그리고 무게는 25%가 개선되고 기존 방법보다는 성장 스토리. 이게 2000 글로벌 전기차 수주 및 초도 납품 이때 글로벌 전기차라 하면 테슬라밖에 없잖아. 맞지? 이때 초도 납품을 하면서 현대 기아차에 납품할 때만 하더라도 이거 매출이 2천억이었잖아. 맞지? 2천억 하다가 이제 글로벌 진출 미국 중국으로 가다가 여기에 2017년 테슬라에 납품할 때만 하더라도 이게 1150억 정도 매출을 올리고 있는데 1155억 정도 올리고 있는데 그때 이제 수주를 받으면서 3,400억 그리고 해외 전기차 모델 추가 수주 중국 전기차 7,700억 그러면서 코스닥에 상장돼서 8천억에 상장돼서 지금 1조잖아. 그러면 20% 매출이구나. 시총이고. 요러다가 이제 21년에
매출 1조 원의 달성. 지금 뭐 매출 1조 원 넘었지. 이렇게 돼 있는. 그러니까 2017년에 이제 테슬라 들어가고 추가로 19년에 더 들어갔는 요거 세계 최고 수준 노하우. 미니 쿠퍼 모델 중량 변화. 59년에는 560kg짜리가 지금은 1톤 정도 됐는데 2020년 뭐 이런 것들 지금 말로 해놨나 어째. 핫스탬핑 기술 개발에서 양서 40년. 서랍식 7단 가열. 생산 비용 절감. 단단한 거 비용 절감. 핵심 부품. 독보적인 핫스탬핑 기술력. 제조회사인데 제조회사. 특허 획득. 차별화된 성형 기술. 핫스탬핑. 이게 신기하다 맞지? 글로벌 생산 라인. 근데 중국 공장이니까 중국 공장 지금 이제 중국하고 사이 안 좋기 때문에 참. 연간 8천만 개 수준 생산. 중국 한 개, 심원 중국 법인 요 두 개가 중국이라냐. 중국 맞지? 명신산업은 1,500만 개, 미국 750만 개, 중국 법인 3개. 이게 심원 개발 어디야 그러면? 심원 개발 다른 거 뭐야 되나? 그리고 경영 실적. 매출 1조 원, 영업이익 5%. 글로벌 전기차 매출 비중 증가. 테슬라잖아 맞지? 경영 실적 연결 기준. 경영 실적 영업이익률은 감소되지만 매출은 상승했다. 매출 분석. 명신산업, 시몬테크, 시몬개발, 시몬미국. 시몬미국이 매출이 4천억이네. 시몬테크, 시몬개발도 거의 4천억 육박하죠. 시몬미국이 4천억을 넘었었네. 글로벌 EV 시장 성장세 가속화. 이렇게 매출 변동 우상향하고 있고 4분기도 우상향하고 있다. 18년 3천억에서 7,700억, 8천억, 1조 1천억. 21년도. 그러면 22년도는 이게 마지막이거든. 자, 그러면 마지막이니까 IR북 받고 그러면 다시 넘어가가지고 그러면 얘들 그걸 보자. 전자공식을 한번 보자. 전자공식 연말 거 분기보고서. 분기보고서 나왔네. 분기보고서를 한번 보자. 분기보고서 요번 최근 따끈따끈한 거. 자, 핫스탬핑 기술, 자동차 차체 부품 산업, 장치 산업이다. 자, 매출 자동차 부품 23년도 1분기가 1278억, 차체 부품이 3천억, 3, 42, 1조 2천억 넘는 거고, 합계 4천억, 4, 4, 16, 1조 6천억 작년만큼 할 수 있겠다 맞지? 그 우상향 되는 거 맞고, 매출 및 수주 상황, 파생거래 필요 없고, 주요 계약, 연구비가 생각보다 얘들이 1억 7천밖에 안 쓴다니까. 0.4%. 연구비가 지금 그냥 별 들지 않는 이런데 연구비가 별 들지 않는다고. 연구비가 기타 지적재산권은 뭐 이렇게 있다는 하지만 특별하게 얘들이 연구비를 뭐 할 필요가 없는 건지 더 이상 연구할 거리가 없는 건지 1억 7천밖에 안 쓰고 있다고. 자, 주속을 다시 재무를 보면은 연결 재무. 매출 영업이익이 요번에 영업이익이 477억 4,400억에 477 나누기 436 6은 10%. 영업이 요번에 10% 나왔네. 분기 영업이 10%. 그리고 당기 수익은 366억. 그래서 EPS가 698원. 작년 이맘때보다 298원보다는 상승되었다. 698원. 698 좋다. 698 곱하기 4는 2792원이잖아. 지금 얘들 얼마지? 지금 명신산업 20600 나누기 2792원 2792는 퍼가 7. 퍼가 7 나온다. 제조회사는 7로 하자 그랬잖아. 78 제조회사는. 근데 얘들이 뭐 이제 수출 많이 한 다른 회사는 수출 안 하나. 테슬라에 납품한다면 다른 회사는 뭐 테슬라 안 하나. 제조회사는 그냥 7. 공장 없는 거는 조금 더 보고 적정한 가격인 것 같은데 맞지? 적정한 가격. 안 그런가? 그 정도밖에 안 보이는데. 자, 다시 한번 보자. 조금 더 보자. 다시 명신산업
자, 그럼 그래 됐고, 저 배당은 얘들이 어떻게 됐지? 배당은 줄 여력이 없겠지. 5년 평균 배당은 없었고, 재무에 관한 사항은 매출 채권 대손 충당금률은 0.6%, 0.6%. 매출 채권이 발생되면 1000개 중에 6개 정도를 못 받을까? 다 받는다. 다 받는다. 매출 채권 이꼬르 돈이다. 그럼 얘들 매출 채권은 지금 얼마 돼 있지? 매출 채권 잠깐만 보자. 매출 채권. 매출 채권이 2,600억. 작년보다 늘어났다. 요게 다 돈으로 돈 얻는 소리잖아. 맞지? 잠깐 보자. 연결 포괄 손익계산서. 요거 다시 보면 연결 손익계산서 말고 재무상태표를 보면 매출 채권이 0.6% 확률로 이제 손실 날 수 있다 그러는데 지금 2,600억이면 이만큼 만들어놨다는 거냐. 그럼 재고 자산은 얘들은 재고 같은 경우나 보자. 재무제표, 재고, 배당, 주석, 재고 자산. 얘들 기타 재무, 재고 자산. 자동차 부품, 재고 자산 같은 경우는 상품 재고, 원재료는 줄어들었고 재고는 줄어들었어. 횟수는 9.4회야. 9.4회 365일 나누기 해서 9.4. 365 나누기 9.4는 38일, 거의 40일에 한 번씩 재고가 회전된다고 하는 건데, 그리고 전체 자산의 15%, 작년보다 더 줄였고 저작년보다 더 줄였는 상태. 뭐 나쁘지 않다고 봐야지. 줄이는 거는 괜찮다고 보았으면은 매출 채권이 돈이 그렇게 회전이란다. 이거 뭐 이렇게 돈 못 받을 확률이 적기 때문에 매출 채권 이거 현금으로 받는 매출, 이까지 매출로 돌아오는 걸 감안하면은 2,600억 돈 받을 게 있다는 거잖아. 맞지? 재고 자산은 1,400개, 1,400억. 뭐 부채 한번 보자. 부채는 늘어나는 것도 없잖아. 단기 차입 부채, 금융 파생 부채 필요 없고, 장기 차입 부채 특별하게 뭐 쓴 것도 없어. 맞지? 그리고 자본 잉여금이 2,600억에서 1,400억. 요게 조금 줄었네. 자본 잉여금이 이게 왜 줄었지? 자본 잉여금, 자본금 이렇게 보자. 자본 변동표 마이너스 된 거. 기타 자본금 중에서 280억 뺐고, 해외 사업에서 들어온 거 말고는 특별하게 단기 순이익 150억 들어왔고, 단기 순이익 360억 들어왔고, 나간 거는 여기 있네. 주식 발행 초과금의 이익금 전입, 요거를 이렇게 자본잉여금에서 빼가지고 전입시켰다. 주식 발행 초과금. 주식을 발행할 때 초과금이 나온 거를 이익잉여금으로 전입시켰다. 이익잉여금으로 넘겼다. 열로. 그러니까 270억이었는데 요 돈을, 자본잉여금의 돈을 이 항목으로 넘겼다. 이 말이겠다. 맞지? 아이고 어렵다. 맞지? 자본은 그러니까 큰 수치로는 요 변동이 없는데 요 있는 재무 항목의 숫자를 여기로 옮겼다. 요게 주식 발행. 그래서 자본금이 줄은 것처럼 보이지만 총 자본은 변한 게 없다. 이 말이겠지. 자, 영업활동 플러스 투자활동. 얘들 투자 어디 했나 보자. 유형자산, 건물 사고 땅 사는데 86억. 그러고 뭐 특별히 투자한 거 없다. 맞지? 돈놀이 하는 것도 없고. 자, 그럼 재무, 돈 갚는 거는 땡기는데 78억, 단기 차입금 44억. 차입금 상환 144억 갚았고, 단기 차입금 115억 갚았고, 이자 36억, 리스 부채 19억. 뭐 이래서 땡긴 것보다 갚는 게 더 많았다. 그래서 마이너스 썼다. 그러니까 얘들은 플러스 마이너스 재무로서는 얘들 탄탄하다니까. 시작할 때 현금성 자산이 1,300억이고 지금은 1,252억이다. 현금성 자산 126억 정도가 줄어들었다. 요렇게 있지. 임원들 같은 경우는 최우철 2년 근무, 1년 근무. 야, 이건 뭐고? 임원들이 1년밖에 근무 안 했다. 아, 회사가 그렇지. 2020년 상장. 요래됐으니까 상장 때하고 재직 기간하고 다른가 이가? 맞지? 이게 그럼 상장 때를 기준으로 재직 기간을 주나 아니잖아, 그는. 근데 이거는 대표이사가 2년 9개월밖에 안 되는데. 그럼 요건 알아서 찾아보고, 대표에서 65년생, 임원들 69년생, 70년생, 60년대 임원들이 있고, 강승윤 해임도 있고, 자, 직원은 152명, 8년 6개월, 연봉은 1,600만 곱하기 4를 하면 4, 64, 24, 6천만 원 정도. 그리고 등기이사 4명, 3,900만 원 곱하기 4를 하면 4, 3, 12, 4, 5, 36, 1억 5천 정도 되겠다. 맞지? 요렇게 돼 있다. 뭐 그거 말고는 특별하게 보이는 게 없잖아. 맞지?
상세표. 출자금은 310억 정도를 출자했다. 시몬테크에 142억, 중국 공장에 10억, 한국경제신문. 그러니까 얘들 출자금도 별로 특별하게 한 것도 없고 자기 자회사들 공장 이런 것들 지분 가지고 있는 거만 했고 나머지 별로 없다. 그 내세울 거는 테슬라의 이제 뼈대 핫스태핑 공법으로 납품해서 계속 매출은 쭉쭉쭉쭉 테슬라가 많이 팔리는 면 자기들도 많이 팔려간다. 그 정도. 크게 안 땡기는데 끝.